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의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토트넘에 오기로 합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애슬레틱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국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헌신 종결, 토트넘에서 떠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최근에 외신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최근 어떤 예측들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애슬레틱에서 나온 기사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모하메드 쿠두스 영입 합의 이적료가 약 5,500만 파운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 금액인지 보면은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1,020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쿠두스는 목요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테스트 이후 토트넘과 6년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계약이 아닙니다. 작은 계약이 아니고 꽤 토트넘에게는 이제 이번 시즌에 한 계약 중에서는 가장 좀 의미 있는 그런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24살의 쿠두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5천만 파운드를 제안했다가 웨스트햄이 이를 거절했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5,500만 파운드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쿠두스의 계약은 2028년까지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유럽 내 팀에는 8천만 파운드, 프리미어리그 팀에게는 8,500만 파운드, 사우디 팀에게는 1억 2천만 파운드로 설정돼 있다. 요즘엔 또 계약을 이렇게 맺나 보죠. 같은 리그에 있으면 조금 더 비싸게, 그리고 사우디 쪽에는 인플레 생각해가지고 더 비싸게, 이런 식으로 또 따로 정해놓은 게 있나 봅니다. 쿠두스는 아약스에서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이후에 두 번째 시즌을 보냈고, 지난 시즌 35경기에서 5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제가 지금 도입부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생존을 위협한다, 손흥민 선수가 또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선수가 온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35경기에 5골 4개의 도움, 10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한 선수인데 진짜 이런 선수가 온다고 손흥민 선수가 나가네 마네 이런 이야기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마티스 텔도 이제 이번에 데려왔고, 그리고 이 선수에게도 4,500만 유로의 이적료의 6년 계약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를 토트넘이 미래에 이제 주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지하게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없어졌을 때 공백을 지금 바로 메울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상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큰 영입이다라고 제이 해리스가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급 영입은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선호하는 프랑크 감독, 쿠두스는 오른쪽 윙어로 주로 뛰었고요. 가나 대표팀에선 10번 역할을 맡고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왼발로 안쪽을 파고드는 윙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중앙에서 드리블 능력을 지닌 공격형 미드필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왼발잡이이지만 오른쪽에서 뛰면은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죠.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선수가 양발 다 잘 사용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의 합류가 브래넌 존슨 혹은 클루셉스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라고 애슬레틱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두스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의 입지가 흔들리느냐, 전혀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오른쪽에 있는 오히려 존슨이나 아니면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최근에 좀 뛰었던 클루셉스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마티아스 텔에게 이제 완전 영입을 하고, 그리고 쿠두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입을 하면서 윙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떤 헌신이 종결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이야기 하죠. 쿠두스와 텔이 합류하면서 손흥민의 입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풋볼 인사이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베테랑 선수로서 남을지 새로운 도전을 찾을지 결정해야 된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사우디, 미국, 튀르키예, 미국은 이제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우디 구단의 관심이 또 상당하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로 보입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과연 8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약속한 터라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돼서 이거까지 하고 난 뒤에 작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8월 3일 이후에 토트넘에서 갑자기 또 손흥민 선수를 보내면은 그거야말로 토트넘에서 마케팅을 제대로 실패하는 격이 아닐까요? 프리시즌 일정 열심히 하고 뭐 손흥민 선수를 써먹을 대로 써먹고 단물 쫙 빠른 다음에 그 다음에 8월 3일 딱 끝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를 보내준다. 야, 이거야말로 그 아시아 안티팬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사실 토트넘이 한국에서 쌓은 이미지가 막 긍정적이기만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서도 완전히 이 한국 팬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고요. 뭐 손흥민 선수 생일 축하해놓고서 그 다음에 나가서 뒤통수 친다? 이것도 이제 야, 역시 이 정도 기사는 돼야 이제 보나 봅니다. 손흥민 선수는 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쿠두스가 오는 게 그리고 토트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슬레틱에서 분석한 바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재다능한 선수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뚫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돌파 시도를 하는 굉장히 침투하는 페네트레이티브가 또 침투를 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드리블링도 굉장히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쿠두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드리블을 많이 시도하는 90분당 거의 뭐 8개에 가까운 7개 이상의 돌파를 시도하는 선수입니다. 사실 제레미 도쿠가 시도와 그리고 성공률에 있어서 굉장히 높고 독보적인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쿠두스는 뭐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45%면 낮은 성공률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7개 정도를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3개 정도 성공한다고 봐야겠죠. 뭐 굉장히 또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지역에서 여러 명의 선수가 마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제 마크를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순간적인 속도를 활용해가지고 또 크로스까지 성공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선수가 또 쿠두스이기도 하니까요. 이 쿠두스를 통해서 토트넘이 분명히 또 공격적인 작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볼 점유율이 조금 더 높은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쿠두스의 이런 스타일이 확실히 좀 잘 먹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은 팀은 상대방이 내려앉게 되는 경우가 많게 생기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적극적인 돌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쿠두스 같은 경우에는 공을 끌고 앞으로 나가서 그래서 찬스를 만들거나 혹은 슈팅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드리블 능력 그리고 공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토트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오도베르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이 드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행 뭐 69.2%다 70%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이럴 바에는 뭐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입지가 좁아서 떠난다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고요. 최근에 이제 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이 어떠한 모습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슬레틱에서 나온 자료들도 있는데 사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어떤 전술 특정한 전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실용주의 처음에 이제 브렌트포드를 맡았을 때 그리고 막 승격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약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적인 그런 방식의 플레이를 선호했었거든요. 그런데 팀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그리고 선수들의 역량이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최전방에 있던 공격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신의 어떤 수비를 달고 내려왔을 때 윙어들이 그 뒤를 침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후방에서 홀딩 미드필더의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최전방의 역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슬레틱에서도 실제로 손흥민 선수 그리고 클루셉스키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솔랑키가 수비수를 달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 뒷공간에 침투할 선수가 손흥민 혹은 클루셉스키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브렌트포드를 맡고 있을 때 사실 브렌트포드를 상대하는 팀들은 꽤 적극적으로 브렌트포드를 공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이 발생할 확률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토트넘 같이 그나마 이제 좀 높은 재능들 좀 경계해야 될 재능들이 많이 있는 그런 팀들을 상대할 때 상대팀은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자신의 역할을 혹은 자신의 전술을 여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또 이슈로 올라오고 있죠. 과거 이제 데제르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6위를 하다가 11위로 갑자기 추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미 이제 이 감독이 어떤 스타일로 플레이하는지 어느 정도 알아채고 그리고 꽤 높은 고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른 팀들이 대비를 하고 수비적으로 나오니 바로 11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뭐 과연 프랭크 감독이 자신의 어떤 전술 이렇게 공격수를 통해서 최전방 공격수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윙어를 통해 돌파하는 그리고 여기에 손흥민 선수를 쓰는 이런 작전이 통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상대방이 과연 토트넘을 상대할 때 어떻게 나올지 프랭크 감독이 또 한 번의 진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프랭크 감독이 성공할까 말까 이것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1옵션이나 아니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는 윙어에서 쓸 수 있는 압도적인 1옵션입니다. 압도적인 1옵션이고 뭐 손흥민 선수가 에이징 커브를 당했네 뭐 어떻게 토트넘에서 내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외신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사실은 최근에 손흥민 선수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토트넘도 사실은 이번 이적 시장에 그렇게 시끄럽게 누군가를 영입하고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면은 누군가에 관심 있으면은 싹 바로 데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여하튼 토트넘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어쩌면 새로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윙어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랭크 감독이라면은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커리어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토트넘의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리고 모하메드 쿠두스의 영입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또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